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가 동양 철학의 핵심인 음양오행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시작으로 동양 철학과 서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요일체계의 신비로운 기원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시각을 넘나들며 일주일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의 탐험은 먼저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천간과 지지가 음양오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파고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핵심 질문. 과연 일주일이 음양오행과 어떤 연관성을 주장하는지 그 근거들을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일주일의 기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나아가 무지개 색깔에 담긴 동서양의 세계관 차이, 오행설에 대한 비판과 그 반론까지 다채로운 지식의 향연이 펼쳐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놀라운 천문 관측 기록과 숫자 7 그리고 3, 4, 7의 통합적 의미를 통해 오늘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것입니다. 자, 그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기본 개념부터 단단히 다져볼까요?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며 만들어내는 사계절의 순환,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낮과 밤이 반복되는 자연의 이치를 매일 경험합니다. 음양은 바로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 즉 낮과 밤, 여름과 겨울처럼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죠. 명리학은 이러한 음양오행설에 기반하여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복합적인 학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양의 음양 개념이 단순히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전체를 이룬다는 의미죠. 서양의 사원소설과는 달리 오행은 만물이 스스로 생명을 품고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자율적인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음양오행을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나누어 살펴볼 시간입니다. 천간은 하늘에 해당하며 양의 속성을 지니고 형체가 없는 기, 즉 정신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반면 지지는 땅에 해당하며 음의 속성을 가지는데 사계절의 순환처럼 형체가 있는 질, 즉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기운을 의미하죠. 놀랍게도 천간의 기는 파동, 즉 무형의 에너지로 지지의 질은 입자, 유형의 물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처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이루는 이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처럼 오행을 음과 양으로 나누어 하늘의 에너지 부호로 표시하는 천간과 지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일주일이 음양오행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을까요? 먼저 일요일은 태양 즉 선을 의미하고 월요일은 달 즉 문을 의미하죠. 동양에서는 해와 달을 음과 양의 가장 근원적인 상징으로 보았으니 일주일의 시작이 음양으로 표현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요일 이름이 각각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바로 이 5 행성들과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양에서는 이 행성 이름이 그리스 신화 속 신들에게서 유래했지만 동양에서는 이를 오행으로 표현하며 우주 만물의 조화를 설명했죠. 해와 달 그리고 이 5 행성들이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음양오행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 기가 막힌 우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일주일의 기원에는 동양의 음양오행설과는 또 다른 강력한 서양 기원설이 존재합니다. 서양의 태양력에서 유래한 요일 이름은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주장이 있죠. 이는 음양오행과는 무관하다는 시각인데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즉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다는 구절에서 일주일의 개념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종교적 근거도 있습니다. 각 행성 이름이 그리스 신화 속 신들에게서 유래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죠. 예를 들어 화요일은 전쟁의 신 마르스, 목요일은 주신 주피터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동양의 오행 순서는 목화토금수 또는 수화목금토인데
요일 순서는 화수목금토로 그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불일치는 서양 기원설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같은 무지개를 보지만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색깔을 세는 흥미로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아이작 뉴턴이 확립한 칠색 무지개 개념이 주류인데 이는 불과 100여 년 전에 정립된 서구적인 시각이죠. 일주일이 7일인 것과 연결되어 숫자 7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 과학의 색채 분류 방식입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수천 년간 음양 오행론의 영향을 받아 오색 무지개를 인식했습니다. 오색 찬란한 무지개라는 표현이 바로 그 흔적이죠. 목화토금수에 연결된 5가지 색깔은 동양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양 오행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북방 샤머니즘에서는 성스러운 숫자 9와 연결된 구색 무지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9빛깔 무지개라는 표현에 녹아있죠. 이처럼 무지개의 색깔을 세는 방식 하나에도 동서양 그리고 고대 문화의 독특한 세계관, 즉 없음에서 시작해 하나로 분화하고 다시 셋으로 그리고 9으로 뻗어나가는 삼수분화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행설은 수천 년간 동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지만 현대에는 물론 비판과 반론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천왕성과 해왕성 같은 새로운 행성들이 발견되면서 5개 행성밖에 없다는 오행설은 이제 무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오행은 단순히 행성의 개수를 세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행은 사계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계절이 5계절이 될 수 없듯이 오행 또한 6행이나 7행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행은 한의학에서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인체 구조와 건강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행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육장칠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처럼 오행설은 천문, 계절, 그리고 인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세계관이며 단순한 원소론이 아닌 만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심오한 철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양의 우주관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천문 관측 기록인데요. 환단고기 단군세기에는 무려 서기전 17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700여 년 전에 5별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루성 옆에 한데 모이는 기이한 현상 오성취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대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서기전 1734년 7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실제로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조선 시대에 이미 매우 발달된 천문 관측 능력과 오행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후한서나 삼국지 같은 다른 고대 문헌에도 기상 관측 기록이 남아있어 고대 동양 천문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교차 검증까지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숫자 7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우리는 행운의 숫자 럭키 7으로 7을 기억하죠. 이처럼 7은 고대로부터 성스럽거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의 북두칠성과 연결되어 칠성 신앙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단순한 별자리 숭배를 넘어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죠. 우리 조상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21일 동안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았는데 이 371은 3과 7의 결합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인내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죽은 영혼을 위해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올리는 49제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7이 7번 반복되는 것으로 영혼의 윤회를 돕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 7은 우리의 삶과 문화, 그리고 영적인 영역 깊숙이 자리 잡은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이제 숫자 3, 4, 7이 어떻게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까요? 숫자 3은 최초의 양수일과 음수이의 결합으로 음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늘, 땅, 사람을 아우르는 천지인 삼재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아우르는 동양적 세계관의 핵심이죠. 반면 숫자 4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상징하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세계의 구조적인 틀, 즉 물질적인 세계의 기본 구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가 합쳐진 7은 바로 3과 4의 결합으로 천지인 3과 사방사의 통합,
즉 정신과 물질의 완벽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7은 단순히 완전함을 넘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신과 인간, 하늘과 땅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관통하는 숫자 7의 깊은 철학은 이렇게 3과 4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이 음양오행에서 왔느냐 아니면 성경이나 행성에서 왔느냐 하는 논쟁은 사실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7일이라는 시간 체계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죠. 동양에서는 해와 달의 음양 그리고 오행성으로 우주의 질서를 해석했고 서양은 성경의 천지창조와 행성 이름으로 시간을 구조화했습니다. 고조선의 오성취루 기록은 동양의 심오한 천문 관측 능력을 보여주며 숫자 7의 다층적인 상징성은 동서양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니 일주일과 음양오행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풍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철학은 서로를 보완하며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